자,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우리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일본 시장도 4%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22일 오전 8시 44분, 그러니까 어제 아침 정도에 이 트루스 소셜의 메시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뭐라고 올렸냐면요. 만약에 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열지 않으면 그들의 이란의 여러 발전소를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것들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의 발전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 중에 가장 큰 것들을 타격을 해서 이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긴장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는 원인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 이틀 내에 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공격이 시작되는 건가? 근데 또 이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우리는 뭐 그럴 마음이 없다. 공격해봐라. 그러면 이란도 우리도 반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거 전쟁이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8시간이 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 9시 전이었으니까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고 나서 48시간 이틀 뒤면 오늘 아침도 아니고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3월 24일 오전 9시 정도까지가 데드라인인데 그러면 오늘 내에 이란이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유화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뭔가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렇게 계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전혀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둘 때문에 이 중동 이란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담을 또 주고 있습니다. 고유가, 유가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갈 수 일단은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100를 아직 넘어가진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시나리오들 얘기했었잖아요. 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 네 번째 단계 그 이상으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 3주 정도이니까 이 $100 아래선 아니면 브렌트유는 한 요 100에서 $125 사이 요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4월이 지나가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국면으로 넘어가서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도 자연스럽게 고유가로 고착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불안한 상황이고 에너지 공급망 차질은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도 내려가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도 내려가는 이런 동반 이탈 시그널이 나오는 것도 시장에서 부담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동반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시그널 초입이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그때 나스닥 지수도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초창기 때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역의 관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이 초입으로 나타날 때는 금 가격, 안전자산의 가격과
주식, 위험자산의 가격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좀 잊고 있었네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역의 관계로 금과 나스닥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또 하나의 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들에게 데드라인,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지금부터 데드라인 한 2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주 안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고유가 상황이 고착이 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에서 사모 신용 리스크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것이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고유가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라는 전반적인 가격의 부담이 형성되게 되면 이런 빅테크, 오라클,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에는 AI 투자의 비중이나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HBM이나 D램이나 메모리를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어서 오늘도 뭐 수출 관련해서는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왔지만 그게 함께 꺾이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지수도 속절없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3저 호황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게 3고 상황으로 시장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나 AI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뭐 여전히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타코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랑 이란 제발 좀 이걸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상황을 딱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위험성, 뭔가 꽉 막혀 있는 동맥경화 같이 막혀 있는 게 한 번 뚫리게 되면 결국엔 이게 빠르게 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금세 3저 효과에 다시 한번 이 유가가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전쟁을 멈추고 선거를 대비하고 하려면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어느 정도 어쨌든 데드라인 아까 말씀드린 2주 내에는 뭔가 해결이 된다면 경기 사이클도 다시 정상화될 것이고 자산 가격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리거나 이란도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의 우려 상황들은 분명히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